여기 한국은 일본 기술을 그대로 베끼기만 하는 나라라고 외치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우즈베키스탄 교통인프라 현대화 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왜 이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일로 충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질말딘이에요. 그리고 저는 한국을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싫어하는 건 아니었어요. 한국인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 음식이 싫은 것도 아니었어요. 한국 요리를 먹어본 적도 없었고요. 저는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싫었어요. 어릴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말하던 그 이야기들이 싫었거든요. 한국은 그냥 일본을 베끼기만 해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것만 예쁘게 만들고 속은 텅 비어 있다고. 저는 그 말들을 모두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커다란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우즈베키스탄의 끝없는 모래 언덕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막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곳까지 쭉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혹독한 곳이었어요. 여기서는 정말로 강한 것들만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진짜로. 정말로 강한 것들만요. 제 책상 위에는 고속철도 프로젝트라고 적힌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우리나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계획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우리는 정말 빠른 기차를 만들고 싶었어요. 몇 시간 만에 온 나라를 가로질러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기차 말이에요. 우리 수도 타슈켄트에서 부하라, 히바, 누쿠스까지 은비철로가 사막을 가로질러 1200km나 뻗어 있는 마치 현대판 실크로드 같은 거였죠. 하지만 저는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10년 전에도 이런 시도를 했었거든요. 스페인이 우리에게 모든 걸 약속했었어요. 아밀카르라는 이름의 말 잘하는 스페인 대표가 와서 아름다운 탈고 열차를 보여줬어요. 늘 웃으면서 큰 약속들을 하고 있었죠. 우리가 기차를 드릴게요.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의 사람들에게 고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를 믿었어요.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죠. 하지만 기차들이 고장났을 때 실제로 고장이 났거든요. 매번 스페인에서 기술자들을 비행기로 불러와야 했어요. 새 부품이 필요하면 스페인에서 말도 안 되는 비싼 값에 사야 했고요. 우리가 직접 고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해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덫에 걸려 있었어요. 기차는 아름다웠지만 우리는 죄수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시도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책상 위 파일을 열 때마다 손이 조금씩 떨리고 있는 거고요. 파일 안에는 2개의 제안서가 들어 있었어요. 두 나라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차를 팔고 싶어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는 또다시 스페인이었어요. 탈고 열차와 그 매끄러운 약속들을 가지고 온 거죠. 다른 하나는 한국이었어요. KTX라는 기차를 가지고 와 있었어요. 한국. 그 이름만 들어도 얼굴을 찡그리게 되더라고요. 우리 기술팀장인 수라야는 한국 쪽을 믿고 있었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기차와 기술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까만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회장님, 한국 자료들을 보물지도처럼 제 책상에 펼쳐놓으며 말하고 있었죠. 이 실험들을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사막과 똑같은 거대한 방을 만들었어요. 가짜 모래 폭풍 속에서 기차를 시험하고 있었다고요. 얼리기도 하고 뜨겁게 만들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면서요. 그 사람의 흥분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 오래된 상처가 그러지 못하게 하고 있었어요. 전화가 울렸어요. 교통부에서 걸려온 거였어요. 질말딘 장관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두 나라 모두 직접 가봐야 해. 공장도 보고 기차도 타보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해. 제대로 된 선택.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제대로 된 선택이 뭘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모든 사람이 스페인이 제대로 된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끝났는지 보세요. 창문으로 걸어가서 이마를 차가운 유리에 대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해가 타슈켄트 위로 지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처럼 반짝이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어딘가 저기 도시 너머 어둠 속에는 텅 빈 사막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곳이 빠른 기차 소리로 가득 찰 것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가족들이 먼 도시에 있는 친척들을 만나러 여행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농부들이 자신들의 농작물을 빠르게 시장으로 보내는 모습도요. 학생들이 멀리 있는 대학교로 다니는 모습도 그려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번 상처받은 후에는 꿈조차 위험한 것이 되어버려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서 한국 제안서를 펼쳤어요. 사진 속 기차들은 평범해 보였어요. 못생긴 건 아니었지만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스페인 기차들의 우아한 곡선도 없었고요.
움직이는 궁전이나 로켓 같아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차처럼 보였어요. 어쩌면 그게 좋은 것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게 정직한 거일지도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들어온 목소리들이 귓가에서 속삭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냥 남들 것을 베끼기만 해. 한국은 진짜 기술이 없어. 한국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 비어 있어. 파일을 덮었어요. 내일 팀한테 말해야 해요. 먼저 스페인에 가고 그 다음에 한국에 간다고요. 두 나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척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오래된 상처가 자리 잡고 있는 그곳에서는 한국이 저를 놀라게 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제가 틀렸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한번 실망한 후에는 희망조차 무서운 거예요. 온 나라가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때는 희망이 위험한 것이 되어버려요. 사막바람이 사무실 창문을 덜거덕거리게 하고 있었어요. 속삭임 같은 소리였어요. 조심해, 질말딘. 정말로 조심해. 서류들을 모아서 책상 서랍에 잠갔어요. 어떤 결정들은 내일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어떤 두려움들은 작아질 시간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 선택은 우즈베키스탄이 필요한 기차를 얻을지 아니면 다시 덫에 걸릴지를 결정하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거예요. 제가 준비됐든 안 됐든 모험이 곧 시작될 거였어요. 비행기 엔진이 제 발밑에서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마드리드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거든요. 작은 창문을 통해 아래쪽 구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파란 담요 위에 흩어진 손뭉치들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제 배는 돌덩이를 삼킨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수라야가 제 옆에 앉아서 한국 기술 자료들을 읽고 있었어요. 흥미로운 걸 발견할 때마다 작은 소리를 내며 흥분하고 있었거든요. 복도 건너편에서는 라이쿠리 노트에 기차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어요. 우리 기자 친구 로나는 아직 착륙도 안 했는데 벌써 기사 쓸 메모를 하고 있었고요. 긴장된 기분을 떨쳐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냥 출장이에요. 기차를 보고 질문하고 똑똑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하지만 10년 전에 스페인으로 날아갔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더 젊었고 더 많이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악수와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잘 알게 됐지만요. 마드리드 공항은 크고 반짝반짝했어요. 밝은 불빛 아래 모든 게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아밀카르가 게이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싼 정장을 입고 너무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가 너무 하얘서 사람 눈을 멀게 할 정도였어요. 스페인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온 세상을 껴안는 것처럼 두 팔을 벌리며 말하고 있었어요. 정말 멋진 놀라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제 사무실보다 긴 검은색 고급차로 안내했어요. 시트는 구름 위에 앉는 것 같이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차 안에는 찬 음료가 들어있는 작은 냉장고까지 있었거든요. 호텔까지 가는 길이 꿈속을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마드리드는 아름다웠어요. 건물들은 오래되고 우아했어요. 마치 동화책에서 나온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이 나무 늘어선 길을 천천히 걸으며 여유롭고 행복해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아밀카르가 중요하지 않은 말들만 계속 늘어놓고 있는 게 그런 건지도 몰라요. 수라야가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물을 때마다 화제를 돌리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 호텔 방은 집보다 컸어요. 침대가 너무 높아서 기어 올라가야 했어요. 화장실에는 작은 수영장만 한 욕조가 있었어요. 모든 게 금 장식과 고급 천으로 덮여 있었거든요. 너무 과해요. 아밀카르가 드디어 우리를 혼자 두고 갔을 때 수라야에게 속삭였어요. 그 사람도 불편해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려운 질문을 못하게 하려고 사치품으로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탈고 기차 공장을 구경했어요. 엄청나게 크고 깨끗했어요. 하얀 유니폼을 입은 작업자들이 춤추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만들고 있는 기차들은 밝은 공장 조명 아래서 음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무서워하던 순간이 왔어요. 최신 탈고 열차를 타는 거였거든요. 들어간 기차 칸이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시트는 제가 만져본 것 중 가장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작은 테이블들 위에는 수정꽃병에 진짜 꽃이 꽂혀 있었고요. 하얀 재킷을 입은 웨이터들이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받는 잔에 샴페인을 따라주고 있었어요. 기차가 출발했을 때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스페인 시골이 살아있는 그림처럼 창밖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초록 언덕들, 고대 성들, 지평선까지 펼쳐진 올리브 과수원들 말이에요. 시속 300km로 달리고 있었는데도 기차 안은 평화롭고 조용했어요. 잠깐 동안은 걱정을 잊을 뻔했어요. 이거였어요.
아름다움이었고 사치였어요. 고향, 우리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 수라야가 기술적인 질문들을 시작했어요. 기차가 극한 온도를 어떻게 견뎌내나요? 아밀카르에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의 미소가 조금 작아졌어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기차는 아주 믿을 만해요. 모래 폭풍은 어떨까요? 우리 사막에는 건물 페인트까지 벗겨버리는 끔찍한 모래 폭풍이 있거든요. 스페인 기술력이 세계 최고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수라야를 보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비 매뉴얼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이제 그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 기차들은 거의 고장나지 않아요. 혹시 고장나면 스페인 기술자들이 와서 도와드릴 거예요. 그게 우리 서비스의 일부거든요. 가슴속에서 오래된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똑같은 말들이었어요. 똑같은 약속들이었고요. 똑같은 덫을 황금, 포장지로 싼 거였어요. 그날 저녁,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린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가져올 때마다 허리를 굽히는 웨이터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로난이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여줬어요. 온라인에서 찾은 뉴스 기사였거든요. 이거 보세요. 아밀카르가 들을 수 없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 있는 스페인 기술자들이 불만을 털어놓고 있어요. 스페인이 진짜로는 기술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해요. 고객들을 영원히 의존하게 만들려고만 한다고요. 그 기사를 2번 읽었어요. 손이 살짝 떨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것과 정확히 똑같았거든요. 금빛 호텔방으로 돌아와서도 잠이 안 왔어요. 너무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 화려한 천장을 바라보며 우리나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 만에 타는 듯이 뜨거웠다가 얼어붙을 정도로 추워지는 우리 사막을 생각했어요. 몇 분 만에 자동차를 묻어버릴 수 있는 모래 폭풍도요. 몇십 년 동안 믿을만하게 작동하는 기차를 받을 자격이 있는 우리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계속 고장나는 예쁜 장난감이 아니라 말이에요. 스페인이 우리에게 또 다른 황금 세 장을 주려고 하고 있었어요. 아름답고 편안하지만 여전히 세 장이었어요. 내일 한국으로 날아가요. 인정하기 싫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희망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한국은 다를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한국은 진정한 독립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제 어린 시절 편견들이 틀렸을지도요. 하지만 희망은 위험해요. 희망은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미 그 교훈을 배웠거든요. 그래도 너무 사치스러운 그 침대에서 드디어 잠들어가며 황금, 기차와 샴페인 서비스가 아니라 맑은 사막, 하늘 아래 모래 언덕을 가로지르며 달리는 은빛 기차를 꿈꾸고 있었어요. 우리 것인 기차들을요. 우리가 직접 고칠 수 있는 기차들이요.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는 미래로 우리를 실어 나를 기차들 말이에요. 그 꿈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때로는 불가능한 꿈들만이 쫓아갈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서울을 돌며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작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 제 아래로 한국이 산과 도시로 이루어진 거대한 퍼즐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스페인의 완만한 언덕이나 우리의 평평한 사막과는 정말 다르게 보였어요. 뾰족한 봉우리들이 온 곳에 솟아 있었고 초록 숲으로 덮여 있었거든요. 강들이 은빛 리본처럼 그 사이를 구불구불 흘러가고 있었어요. 속이 메스꺼웠지만 비행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떨리고 있었거든요. 만약 한국도 저를 실망시킨다면 어떡하죠? 어린 시절 들었던 그 모든 목소리들이 맞다면요. 인천공항은 바빴지만 마드리드의 황금 궁전 닿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이 중요한 뭔가를 짓는 개미들처럼 목적을 가지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공기는 깨끗했고 근처 바다 때문인지 살짝 짠맛이 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을 봤어요. 소박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게이트 근처에 서서 우리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화려한 유니폼도 없고 연습한 미소도 없고 금 장식도 없었어요. 그냥 진지한 눈빛을 가진 조용한 남자였어요. 이 사람이 한선율, 한국 팀장이었어요. 우리가 다가가자 살짝 인사했어요. 악수는 단단했지만 저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라이쿠리 샴페인 환영식이 어디 있냐고 농담했을 때도 그냥 차분히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결과로 말합니다. 조심스럽지만 명확한 영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내일 무슨 의미인지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 호텔은 편안했지만 압도적이지는 않았어요. 깨끗한 방, 좋은 침대, 단순한 가구들이요.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했지만 스페인 호텔처럼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 봐 라고 소리치지는 않았어요. 그날 저녁 15년 만에 타미나를 만났어요. 대학 친구였는데 지금은 번역가로 서울에 살고 있었거든요. 저를 보자 얼굴이 밝아졌고 갑자기 이 낯선 나라에서 덜 외로워지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이 당신을 놀라게 할 거예요.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는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예상과는 다를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서울역 승강장에 서서 강릉으로 가는 KTX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차가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생각은 실망이었어요. 기차가 평범해 보였거든요. 은빛과 하얀색, 깨끗하지만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금 장식도 없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수정잔도 없었고요. 궁전이 아니라 기차처럼 보였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좌석은 편안했지만 단순했어요. 파란 천, 다리 공간도 넉넉하고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앉으면서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정말 한국이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일까요? 그런데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제 세상이 영원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서울교회를 부드럽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파트와 작은 상점들이 창밖으로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특별할 게 없었어요. 하지만 도시를 벗어나 산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앞쪽 선로가 가파른 언덕을 끼고 오른쪽으로 급하게 휘어지고 있었어요. 팔걸이를 꽉 잡으며 다른 기차들에서 기억하는 그 덜컹거리고 불편한 느낌을 예상했어요. 하지만 KTX음은 돌 주위를 흐르는 물처럼 그 커브를 돌아갔어요. 부드럽게요. 자연스럽게요. 완벽하게요. 또 다른 커브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급했고 두 높은 봉우리 사이를 구불구불 돌아가고 있었어요. 또다시 기차는 거친 움직임 없이 춤추듯 지나갔어요. 불편한 흔들림도 없고 넘어질 것 같은 느낌도 없었어요. 단단한 바위를 뚫고 만든 긴 터널로 들어갔어요. 터널에서 늘 일어나는 것처럼 기압 변화로 귀가 먹먹해질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차가 햇빛 속에서 움직이던 것처럼 부드럽게 어둠을 미끄러져 지나갔어요. 반대편으로 나왔을 때 그 풍경이 숨을 먹게 했어요. 산가장자리를 따라 질주하고 있었고 깊은 계곡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거든요. 강들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숲이 초록 카페처럼 지평선까지 뻗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가고 있었어요. 우리 차량의 속도계가 시속 250km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본 것 중 가장 험한 지형을 평평한 고속도로에서 대부분의 자동차가 달리는 것보다 빠르게 날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차량 안에서는 신문을 쉽게 읽을 수 있었어요. 커피가 흘러넘치지도 않았고요. 수라에는 펜이 튀지도 않으면서 노트에 메모를 할 수 있었어요. 라이쿨이 입을 벌린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속삭이고 있었어요. 알 것 같았어요. 이 기차는 금과 수정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지 않고 있었어요.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감동을 주고 있었어요. 순수하고 정직한 기술의 우수성으로요. 한국의 산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사막을 떠올리게 했어요. 둘 다 모든 것을 시험하는 혹독한 환경이었거든요. 우리 사막에는 모래 폭풍과 극한 온도가 있어요. 한국의 산에는 급한 커브, 가파른 오르막, 끝없이 이어지는 터널이 있고요. 스페인의 기차들은 쉬운 유럽 시골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한국의 기차들은 도전을 정복하기 위해 만들어졌고요. 드디어 강릉에 도착했을 때 제 뇌를 재배치한 부드러운 지진을 겪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한국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어요. 한선율이 우리가 기차에서 내릴 때 우리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 않았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우리 표정에서 답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내일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무엇이든 견뎌낼 수 있는 기차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강릉 호텔에서 산을 지나온 그 여행을 생각하며 잠이 안 왔어요. 스페인에서는 우리에게 샴페인과 약속을 줬어요. 한국에서는 증명을 줬거든요. KTX음은 그냥 우리를 서울에서 강릉으로 실어 나른 게 아니었어요. 저를 회의주의에서 아직 이름 붙이기 두려운 무엇인가로 실어 나른 거였어요. 위험할 정도로 희망에 가까운 무엇인가로요. 하지만 이 희망은 예전의 순진한 믿음과는 달랐어요. 이 희망은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낀 것 위에 세워진 거였어요. 이 희망은 날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산을 가로지르며 춤추는 은빛 기차 위에 세워진 거였어요. 내일 이런 기적들이 만들어지는 공장과 연구소를 구경해요. 내일 진짜 기술이 어떤 모습인지 마침내 이해하게 될지도 몰라요. 오늘 밤 한국의 산을 지나간 것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며 모래 언덕을 가로지르는 은빛 기차들을 꿈꾸고 있어요. 그 꿈들이 더 이상 불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아침이 재앙으로 시작됐어요. 강릉 근처 KTX 시험 시설에 있었는데 또 다른 시험 운행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이 까맣게 변했어요. 비가 너무 세게 내리기 시작해서 20m 떨어진 기차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바람이 배고픈 괴물처럼 울부짖고 있었거든요. 그때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홍수경보였어요.
근처 강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었고 물이 이미 선로로 흘러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스페인이었다면 모든 걸 취소하고 엄청 사과하고 다음 주로 일정을 미뤘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걱정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대신에 완벽하게 훈련받은 군대처럼 행동에 나섰어요. 한선율이 한국어로 무전기에 빠르게 말하고 있었어요. 관제센터 전체의 컴퓨터 화면들이 알록달록한 지도와 숫자들로 밝아졌어요. 한국 근처의 기차들을 나타내는 점들이 자동으로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는 걸 보며 매혹되면서도 무서웠어요. 인공지능 시스템이 어떤 사람도 알아채기 전에 홍수 위험을 감지한 거였어요. 철로 근처에서 펌프들이 굉음을 내며 작동하기 시작해서 급류를 철로에서 밀어내고 있었어요. 응급대응팀들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방벽을 설치하고 물기를 바꾸고 있었어요. 30분도 안 되어 잠재적인 재앙을 관리 가능한 문제로 바꿔놓았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기차를 다시 출발시킬 때였어요. KTX음이 대부분의 차량을 멈췄을 웅덩이들을 조심스럽게 미끄러져 지나갔어요. 센서들이 계속해서 선로 상태, 바퀴 접지력, 날씨 데이터를 측정하고 있었거든요. 비가 여전히 세게 내리는 구간에 도착했을 때 기차가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해서 완벽하게 안전을 유지했어요. 뭔가 특별한 걸 목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그냥 기차가 아니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생각하고 적응할 수 있는 지능적인 기계였거든요. 수라야가 제 팔을 꽉 잡았어요. 회장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쁜 기차가 아니라 우리 사막 폭풍을 감당할 수 있는 똑똑한 기차 말이에요. 기차에서 내린 후 한선율이 저희를 가까운 카페로 안내했어요. 문 앞에 철도 가족이라고 쓰여진 소박한 곳이었어요. 안에는 퇴직한 기관사들과 현직 기술자들이 함께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분들은 한국 철도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한선율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백발의 기관사 한 분이 저희를 보고 손을 흔드셨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40년간 선로를 달리며 새겨진 자부심의 주름이 있었어요. 타미나가 그분과 대화하며 통역해줬어요. 저는 1980년대부터 기차를 몰았습니다. 그때는 석탄으로 움직이는 증기 기관차였죠. 지금은 제 손자가 KTX를 몰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기차와 함께 발전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의 철도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는 걸 이해했어요. 이건 한 나라의 꿈이 세대를 거쳐 이어진 이야기였어요. 우즈베키스탄도 그런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요? 위기가 지나간 후 우리 전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곳을 방문했어요. 한국의 철도 연구 센터였거든요. 건물은 밖에서 보면 평범했어요. 큰 창고 같았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미래의 실험실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첫 번째 방이 숨을 먹게 했어요. 엄청나게 컸고 금속용처럼 생긴 기계들로 가득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기술자들이 그 사이를 움직이며 모니터를 확인하고 조작을 조절하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우리 환경시험 시설입니다. 한선율이 조용한 자부심이 담긴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모래 폭풍 시뮬레이터를 시연하는 걸 보며 놀라고 있었어요. 거대한 팬들이 사람을 쓰러뜨릴 만큼 강한 바람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기계들이 우리 키질쿰 사막의 맹렬한 폭풍과 똑같이 생긴 모래 입자들을 뿌리고 있었거든요. 기차 부품들이 이 인공지옥 한가운데 놓여서 한 개까지 시험받고 있었어요. 이 모래는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져온 겁니다. 젊은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작년에 저희 팀이 직접 키질쿰 사막에 가서 채취했어요. 미세한 입자 크기부터 화학 성분까지 모든 걸 분석해서 정확히 재현했습니다. 라이쿨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봤어요. 그들이 우리 사막에 직접 갔다고요? 감동받은 목소리였어요. 온도 실험실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두꺼운 유리창을 통해 기차 부품들이 플라스틱을 녹일 수 있는 열에 노출되다가 곧바로 몇 분 만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온도로 얼어붙는 걸 봤어요. 뜨겁다가 차갑다가 계속 반복해서 수천 번씩요. 당신들의 특수한 환경을 위해 모든 부품을 시험합니다. 젊은 한국 기술자가 타미나의 통역을 통해 말하고 있었어요. 중앙아시아 조건에서 우리 기차가 어떻게 작동할지 이해하기 위해 특별히 이 시설을 만들었어요. 감정 때문에 목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스페인은 편안한 유럽 날씨에서 기차를 시험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혹독한 사막 현실을 재현하는 기계를 만들었거든요. 실험실의 다른 쪽에서는 소금 부식 시험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염호와 똑같은 농도의 소금물을 뿌려가며 금속 부품들이 어떻게 견디는지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수년간의 노출을 몇 주 만에 시뮬레이션하는 거였어요. 아라레가 마르면서 남긴 소금 먼지까지 고려했습니다. 한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당신들의 모든 환경적 도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울컥했어요. 아라레, 우리나라의 가장 아픈 상처를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까지 배려해서 기차를 설계하고 있었어요. 다른 방에서는 거대한 진동 기계들이 기차 부품들을 수백만 번 흔들어서 몇 주 만에 수십 년간의 사용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어요. 소음이 엄청났어요. 천둥 속에 서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그 혼란 속에서도 차분하게 일하면서 측정하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젊은 연구원들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 빛에 얼굴이 빛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그냥 기차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지구에서 가장 용서 없는 환경 중 하나를 위한 생존 기계를 만들고 있었어요. 라이쿨이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저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기차를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어요. 연구소 견학의 마지막에 한선율이 특별한 방으로 안내했어요. 가상현실 운전 시뮬레이터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거대한 화면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고 실제 KTX 운전석과 똑같이 생긴 조종석이 가운데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 기관사들이 여기서 훈련받게 될 겁니다.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까지의 실제 선로를 정확히 재현했어요. 모든 커브, 모든 경사, 심지어 주변 풍경까지요. 로난이 시뮬레이터에 앉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화면이 켜지자 정말로 사마르칸트 역에서 출발하는 것 같았어요. 친숙한 건물들, 우리 도시의 푸른 돔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너무 실제 같아서 향수병이 날 정도였어요. 마지막 순간은 한선율의 사무실에서 큰 테이블에 펼쳐진 기술 문서들을 보면서였어요. 차트들이 시험 결과, 정비 일정, 교육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모든 게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정직했어요. 우리는 당신들 기술자들에게 모든 걸 가르쳐 드릴 겁니다. 한선율이 간단히 말하고 있었어요. 기차 운전법뿐만 아니라 수리하는 법, 업그레이드하는 법, 그리고 결국에는 직접 만드는 법까지요. 우즈베키스탄이 독립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수라야가 질문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가 더 이상 한국 기차를 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업적으로 손해 아닌가요? 한선율이 미소 지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즈베키스탄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철도가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진정한 상생이죠. 그 말들이 번개처럼 저를 쳤어요. 독립적이라니.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기술자들을 비행기로 불러오는데 의존하지 않고요. 비싼 교체 부품과 서비스 계약에 갇히지 않고요. 독립적이라니. 사무실을 나오면서 복도에 걸린 사진들을 봤어요.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함께한 철도 프로젝트들이었어요. 인도네시아, 터키, 폴란드. 각 사진마다 현지 기술자들이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이 모든 나라들에서 우리는 같은 철학으로 일했습니다. 한선율이 설명했어요. 기술을 팔지 않고 나누는 것, 의존성을 만들지 않고 독립성을 키우는 것.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그날 밤 팀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피곤했지만 흥분해서 호텔 회의실에 모였어요. 비가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따뜻하고 희망적인 기분이었어요. 테이블 주위에 수라야, 라이쿨, 로난, 타미나를 둘러봤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리라고 저를 믿고 있었어요. 말할 때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기차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파트너십을 보여줬어요. 존중을 보여줬어요. 마음속에서 결정이 사막모래에 피는 꽃처럼 형성되고 있었어요. 스페인은 우리에게 황금 사슬을 제안했어요. 한국은 은빈 날개를 제안했고요. 어느 것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미래로 우리를 데려갈지 알고 있어요. 내일 아침 모든 걸 바꾸는 발표를 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고 있어요. 끝없는 모래 언덕을 가로지르며 질주하는 은빛 기차들이 우리 사람들을 독립과 자부심으로 실어 나르는 꿈을 꾸면서요. 영웅의 여정은 괴물을 물리치거나 보물을 찾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가장 깊은 편견이 틀렸다는 걸 발견하고 진실과 존중의 기반 위에서 희망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일 우리의 미래를 선택해요. 오늘 밤 이미 그 선택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질말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의 외 미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